네, 반갑습니다. 반디고 방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합과 이어서 3-2강 3-2단원 자 6분의 2 3분의 1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수업 시간에 3시간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어오는 딴짓하셔도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귀로도 정보는 흡수가 될 테니까요. 청주를 고려하면 말을 해보자. 자, 이런 사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탑은 국보 20번인 경주불국수 답탑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단의 사방에 돌계단이 있고 기단 위로 네모퉁이가 중요한 석주가 세워져 점점점. 가이드라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고 있죠. 학생들을 상대로 어렵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물음표죠. 생각하는 뭐라 그러죠? 말풍선. 설명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 자, 이 말을 실제로 했다면 화가 났을 거야. 기단, 석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죠? 가보가 무슨 탑이지? 무슨 뜻이지? 탑의 이름을 알고 싶은데? 라는 식으로 청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강사의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시면, 그죠? 같이 방에 모여서 이런 부분이 안 좋았어. 라는 식으로 이제 가스를 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이 사람은 뭐를 고려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청중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설명했어야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탑은 국보 제20호인 경주 불국사 다보탑입니다. 자, 불국사 여러분 아실까요? 불국사 파이어국인가요? 아니죠. 불국사는요 뭐 이 시대에 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은 거고요. 경주에 왜 지었냐면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사람이 호기심을 가질 때 비로소 다보탑이 어떤 뜻이냐면 뭐 경주에는 두 가지 탑이 있는데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어요. 석가탑이 조금 더 그 석가 네모남 하고요. 다보탑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화려하다. 다보탑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화려한 게 다보탑입니다. 왜 다보탑일까요? 라는 식으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자, 기단이 여러분 뭘까요? 라는 식으로 밑에 보이시죠? 이러한 그 중심부가 아니라 이렇게 밑에 기틀을 잡아주는 걸 기단이라 그래요. 사방에 돌계단이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그 돌계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뭐, 부처님께 가는 뭐, 계단을 의미하고요.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기단 위로는 네 모퉁이와 석주 뭘까? 주, 기둥을 우리는 주라 그럽니다. 석주, 돌로 된 기둥을 의미하겠죠. 이 네 개 보이시죠?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으면 이 학생들이 이러한 불만을 가지지 않고 뒷담화도 안 했을 텐데 그죠? 이 문화 해설사가 잘못된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설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맛있는 과일 이렇게 골라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과일 사왔어 같이 먹자. 근데 왜 이렇게 돗자리를 그죠? 끝자락에다 그죠? 같이 싸우자고 먹자고 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살짝 비켜주고 일로 와서 앉아라는 식으로 해야지. 이 친구도 나쁜 친구도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과도 있네. 내가 전부 직접 고른 거야. 맛있어서 깜짝 놀랄걸? 그럼 한번 먹어볼까? 지연아 잘 먹을게. 그쵸. 잘 먹겠다는 좋아한다는 리액션도 해주고요. 심지어 샤인머스켓까지 이 비싼 거 그죠? 자두, 포도, 거봉이네요. 거봉이죠. 샤인머스켓과의 그 알 크기를 보십시오. 거의 2배 가까이 직경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타원형이라 다시 얘기는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아시죠? 한 배, 2배, 지름이 2배가 차이가 나면 이 실제 구를 쓸 때는 이게 세제곱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유발한다. 그죠? 2배 차이면 몇입니까? 뭐 R 세제곱이랑 2R의 세제곱 8배 차이가 나네요. 그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과고요. 아무튼 비싼 과일도 싸온 지연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인가 봐요. 그죠? 오 정말 맛있다. 똑같은 사과인데 왜 내가 샀던 거 이런 맛이 안 났을까? 그러게 나도 줄을 쓴 적이 너무 싱겁더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산 건 맛이 없을까? 라는 식으로 지연이가 그래서 답변을 해주죠.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그냥 사서 그럴 거야. 말을 좀 심하게 하죠. 과일을 고를 때는 색이나 무게, 향기 같은 것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 이런 식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 화자가 궁금해할 걸 정확하게 캐치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앞선 문화 해설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선 문화 해설사는 내가 아는 것도 넘어가고 모르는 거 모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지연이는 아는 것은 알도록 모르는 것은 내가 설명해주는 식의 대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처럼 과일을 잘 고르면 좋겠다. 립 서비스고요. 나도 지연아 비법을 좀 알려줘. 그냥 하는 말일 텐니다. 그래 나도 달고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어. 유일한 진심인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발표할 3분 말하기 정의를 주지 못했는데 이 주제로 발표해봐야겠다. 열심히 준비할게. 대답은 안 해주고 있죠. 자,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와, 공개됩니다. 교과서적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지연이는 어떤 식으로 발표를 구성하고 있나요? 학생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결국엔 발표를 구성하고 있겠죠. 계획 단계에서 뭘 했습니까? 결국 청중의 이 관심도 체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문제 풀 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였고요. 학습 활동이 있었고요. 다음에도 학습 활동이고요. 제가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제가 다 한다면 시간상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소단원 핵심 문제 언제 나올까요? 곧 나오게 되겠죠. 핵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해설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나 했던 사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글이 실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제가 앞에서 뭡니까? 그 3-1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그 말하기 방법에 대한 거를 제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지문 분석하면서 해당 지문이 지금 책에 없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몇 년 전 제 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라고 적어줄게요. 화자의 경험을 통해서 청중으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스탠딩 코미디 아죠? 스탠딩 코미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좀 짓궂게 얘기를 하면서 서서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 웃기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콩트를 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웃긴 걸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럴 때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어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훅 빨리더라고요. 무슨 경험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 저는 친구 병문안을 가면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자두를 사갔어요. 과일 가게에는 노란빛이 도는 자두와 붉은 자두가 한가득 쌓여있었고 저는 별 고민 없이 가장 붉은 자두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잖아요. 병원에 도착해서 친구와 함께 자두를 한 입씩 베어보는 순간 전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줬는데 말이에요. 자두가 정말 맛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두는 완전히 익고 붉은 것일수록 단맛이 떨어진다고 해요. 라는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 과일을 고를 때 색이 선명한 걸 고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근데 자두는 그와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그 뒤로 어떻게 하면 맛있는 과일을 고를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이제는 자칭 과일 박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뭔데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죠. 함축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께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표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뭔가 과일 고르는 방법이 있었을 거야. 지금까지 가시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과일을 고를 때 과일의 색과 무게, 단단한 정도, 향기 등도 살펴봐야 되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발표 내용을 뭐 하고 있다? 정리하고 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앞으로 맛있는 과일을 고를 수 있도록 바랄게요.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여러분 풀어보셨죠? 좋아요. 학생들이 이 사소통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해설사의 오류고요. 해설사의 문제였고 그 문제는 배경 지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모르는 거 투성이랐단 말이죠. 결국 답은 뭐겠다? 4번이겠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청중이 어떤 특성을 고려했을까요? 발표지 선정할 때 여기서 이거 준비해야겠다. 왜 이런 걸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한 거죠. 다와 라에서 사용된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밝혀 청중의 관심 불러일으켰죠.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나요? 아니죠. 적절한 건 1번이네요. 소개할 대상의 뜻을 쉽게 풀이했나요? 아니죠. 비유적 표현 사용했죠? 답 맞나요? 아니죠.
끝까지 읽어야지. 소개하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소개한 거죠. 이 글의 소개하는 대상은 뭐예요? 과일이에요. 과일 박사 지연이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과일을 소개하는 글이죠. 그래서 대상은 지연이가 아니라 과일이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거는 자신을 소개할 때만 사용했다. 대상에 대한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청자의 마음에 공감한 적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 이거 페이크가 4번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권한도 체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풀어보시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보시면 주제에 관심 관련해서 듣고 싶은 거,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뭐 그리고 청중의 특성, 말할 내용, 전달 방법도 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죠. 평소 과일을 좋아하고 직접 사본 경험이 있으니까 주제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맛없는 과일 먹었던 그 자두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청중의 관심 끌어와야지. 어떤 걸 듣고 싶어 할까? 바로 응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왜? 바로 비법을 알려달라 했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 설명해야겠다. 배경 지식 있을까? 과일들이 접하긴 하지만 고르는 방법 모를 거야. 전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야지. 과일에 대한 어려운 낯선 용어 뜻을 모를 거야. 과육, 당도 같은 거 설명해야겠다. 이런 건 어떤 계획일까요?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확인, 뭐 이런 것들이겠죠. 과육은 뭐예요? 과육? 육이 뭐죠? 육? 고기죠. 과일의 고기 뭡니까? 사과도 씨 제외하고 이런 것들 맛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과육이라 그래요. 당도 뭐예요? 당도. 달달한 정도. 영어로 브릭스, 뭐 단위를 브릭스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죠. 달달한 정도. 모를까봐. 가와 나에서 지연이가 발표하기 위해 한 일이 아닌 건 뭘까요? 1번 친구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말하기 주제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발표 주제를 정했죠. 친구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법을 알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했으니까 맞고요. 친구들이 주제에 관련해 어떤 내용을 듣고 싶어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렇죠. 주제에 관심이 있을까? 어떤 내용을 듣고 싶어 할까? 고민했죠. 친구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과일과 관련된 사실의 경험을 소개하기로 했다. 뒤에는 맞지만 앞에가 틀렸죠. 감동시키기 위해 한 거야? 아니에요. 주제와 관련된 걸 듣고 싶어 할 때, 주제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뭔가 친구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해당 말하기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닙니다. 5번 친구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로 했다. 맞죠? 보시면 과육과 당도 같은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기로 했죠. 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보겠습니다. 네, 기억 볼게요.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과 확인하는 거고 어려운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겠죠. 이와 같은 말하기에 정과정의 청자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관심을 체크를 해서 청중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 정도로 할게요. 답이 너무 많아요. 풀어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과일 했던 거 발표 주제 제시하고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사진까지 이거 사진 좀 체크를 해줄게. 노란색 형광펜 그죠? 이런 거는 매체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나와요. 갑자기 발표하다가 여러분 발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하고 모니터를 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각 자료를 준비했구나 라는 식으로 표를 준비했구나 혹은 영상을 준비했구나 인터뷰를 준비했구나 이런 식으로 매체적인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발표 내용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 앞선 내용이랑 읽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다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가는 발표문을 쓰기 전에 작성한 개요입니다. 이에 반영된 말하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거 볼게요. 도입 부분에서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해야지. 그렇죠. 이런 얘기 했었고요. 전개 부분에서는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법에 관해 본격적으로 설명해야지. 맞습니다.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어. 그런 내용 했고요. 정리 부분에서는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발표 내용을 요약해 주어야겠어. 맞습니다. 요약해야겠다는 생각했고요. 정리 부분에서는 과일이 우리 몸에 이로운 까닭을 설명하며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함을 강조해야겠어. 이런 거 있었나요?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답은 5번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기억과 미음을 발표할 때 표현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몇 년 전 친구가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발표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다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중을 향해 손을 내밀며 청중의 관심을 유도한다?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때 청중한테 손을 내밀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고요. 여러분께서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부터 진짜 발표가 시작된다라는 걸 활기차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나지막한 목소리로 평온하게 따뜻한 분위기를 조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과일을 고를 때에는 과일의 색과 무게, 단단한 정도, 향기 등을 살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죠. 이런 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요약이라 그러죠. 힘주어 말한다. 제가 아까 읽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살짝 힘주어서 끊어서 읽었죠. 과일을 고를 때에는 과일의 색과 무게, 단단한 정도, 향기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 잊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힘주어서 끊어 읽었죠. 요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발표의 핵심 부분이므로 천천히 끊어서 얘기를 한다. 아니죠. 위에랑 좀 바뀐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청중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으로 보아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용어를 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화제를 전환하여 관심을 끈다. 이거는 피하는 거죠. 적절한 전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거는 이해도를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하는 걸 해소해줘야 됩니다. 역동적 손가락, 눈 맞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이 해결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겠죠.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중단하고 서둘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답 4번이었고요. 여기서도 이 글 읽고 처음 나오는 글이 있네요. 자전거의 체인 볼게요. 이것도 여기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전거의 체인은 앞니 톱바퀴를 톱니바퀴를 연결해주는 핵심 부품으로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전거 체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체인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품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리하냐면 이 글은 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뒤에 보시면 또 어떤 설명도 하냐면요. 공기압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 타이어의 모양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바퀴에 대한 부품 설명을 하고요. 관리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죠. 땅바닥에 닿는 부분이므로 안전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공기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 용어 설명이죠.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펑크가 나기 쉽고 공기압이 높으면 승차감이 떨어집니다. 이거 좀 치고 비례관계라고 할게요. 이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기 압력을 제가 P라고 할게요. 그게 펑크 나기 쉬운 정도를 제가 S라고 하겠습니다. 공기압이 낮으면 펑크 나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해놓은 거를 우리는 비례관계라 그래요. 양적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중요해요. 글을 읽을 때, 비문화를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공기압을 확인하려면 타이어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강하게 눌러도 변형이 없는 상태가 가장 좋고요. 모양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닳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부품 설명하고 관리 방법 설명하는 거 동의합니다. 다들 잘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 뭐라 그래요?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고 자전거는 우리 세상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지요. 자전거를 평소에 꾸준히 꼼꼼하게 관리하시면 안전에 타시고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쉬운 글이었습니다. 가나의 말하기 설명에 대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주로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나요? 그렇죠. 둘 다 자전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과일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청자의 특성을 분석해서 내용을 구성해야 하죠. 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일을 골라야 되니까 나는요 밑에 보시면 나오죠.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주니까 평소에 꾸준히 타시니까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청사가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은 안 나왔습니다. 답 3번이고요. 명확하죠. 화자는 청자의 반응을 살피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전달해야 된다. 맞죠?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 손동작 같은 걸 비언어적 표현이라 그래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의사소통 행위이지요. 답은 3번이었고요. 1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거 보겠습니다. 11번이요. 가는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끝을 맺는다. 보이시면 단단한 정도, 향기 살펴봐야 됩니다. 요약하고 있고요. 과일을 잘 고르는 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나는 전문가의 말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은 하고 있죠. 근데 자신이 덜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은 없었습니다. 가와 달리 나는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있다. 틀렸죠. 나가 그 경험 없음. 가가 차라리 가의 경험이 있고 나에는 경험이 없죠. 답은 1번. 나의 주제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자전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끝. 뒤에 있는 건 크게 중요한 점이 없습니다. 주제로 적절한 거 어떻게 자전거를 관리해야 되는지가 이 글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자, 2단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단원에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